지난달 이 학교 교실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 게임을 하지 말라고 했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즉시 교권보호위원회가 소집돼 가해 학생의 전학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교사들이 겪는 충격은 남다릅니다. 계속 학교를 집에 가서도 학교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억울하고 기분 나쁘고 이런 게 안 없어지죠. 이런 교권 침해 시 열리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지난해 한 해 동안 4,200여 건, 하루 11번꼴로 열렸습니다. 이 중 90% 이상은 교권 침해로 인정됐습니다. 서희초 사건 이후 교권 5법이 도입되는 등 제도들은 갖춰지고 있지만 현장의 변화는 더딘 상태입니다. 사회적 인식과 실천의 변화가 부족한 것이다. 상해 폭행건이 518건이에요. 매우 심각하다는 거죠. 무엇보다 교사들은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급식 때 따뜻한 우유를 챙겨주라고 하거나 학생 생활기록부에 반복 수정 요청 등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교사의 말 한마디 등을 꼬투리 삼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일도 여전합니다. 선생님들을 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찾아서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순간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지도를 할까? 이런 말을 듣는데 지난 2023년 퇴직한 10년차 이하 교사는 570여 명. 한국교총 설문조사에서 교원 10명 중 4명은 저연차 교사들의 퇴직 이유로 교권 침해를 꼽았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이 초등교사는 2달 전 5학년 남학생이 휘두른 주먹에 얼굴을 맞았습니다. 외부 체험활동으로 미술관을 관람할 때 벽면을 발로 차지 말라고 지도하자 갑자기 주먹을 휘두른 겁니다. 저는 저를 때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못했고 턱을 그렇게 세게 맞아본 게 처음이어가지고 턱이 거의 마비된 것처럼 아파서 성인 남성 봉사자와 교사들이 말렸지만 학생의 돌발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헉소리도 직접 들었고요. 안타깝죠. 계속 소리 지르고 가까이 가면 물거나 때리려고 하는 행동에서 보여가지고 접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서 7월에도 비슷한 돌발 행동을 말리던 다른 교사가 이 학생의 머리에 부딪혀 코뼈가 부러지면서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지만 추가 피해를 막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과 관련해 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에게 출석정지 5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어 교사가 폭행당한 사건도 출석정지 10일과 심리치료가 전부였습니다. 첫 번째 교보위 조치 이후 2달 새 동급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폭행할 정도로 학생의 공격 성향이 심해졌지만 처분은 비슷한 수준에 그친 겁니다. 교권보호위원회의 일부 위원은 피해 교사에게 2차 가해성 발언을 해 학교 측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눈물이 나와가지고 좀 어렵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어떤 한 분이 그래서 선생님은 아이한테 맞아서 쪽팔린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많이 충격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출석정지 조치 이후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민원이 오히려 늘며 교내의 혼란은 더 커졌지만 이 같은 교보위 결정에 교원이나 학교 측이 이의를 제기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2019년부터 5년간 폭행 또는 상해로 인해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사례는 1,400여 건으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개정된 교원지휘법에 따라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지만 교사의 교육활동도 학생의 학습권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면입니다. 지난 3일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감 선생님과 실랑이하다 욕설을 하면서 선생님의 얼굴을 때립니다. 얼굴 때렸냐? 그래, 땀 때렸다. 뭐하냐? 땀 때렸다. 니는 그래 감옥에다 가라. 가방을 휘두르는가 하면 선생님의 손을 깨물고 밀치고 교실 문을 우산으로 내리칩니다. 무단 조퇴를 하려다 선생님들이 막자 소란을 벌인 겁니다. 이후엔 이 학생의 보호자도 학교에 왔다가 담임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신고됐습니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겁니다. 이 학생은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소동을 일으켜 1년 사이 4차례 전학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도저히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학교로 맘대로 빌릴 수 있겠습니까? 그 공포스러움 때문에. 학교 측은 일단 출석정지 10일을 결정하고 같은 반 학생들에 대해선 심리치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문제 행동이 반복되고 있지만 해당 학생을 치료하거나 상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학부모 동의 없이는 모든 게 이루어질 수가 없더라고요. 긴 장례를 놓고 봤을 때는 사회 구성원의 일원이 돼야 되는데 전북 지역 교사단체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위기 학생을 체계적으로 돌볼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KBS와의 통화에서 해외에서 귀국한 뒤 학교 폭력 등을 겪었지만 교사들의 보호를 받지 못해 아이가 심리적 부담을 느껴왔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교권 회복을 외쳐온 전국 교사들의 주말 집회가 2달 가까이 이어지다가 이번 주말에는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또 한 명의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무너진 교권을 일으켜 세우는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무거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뉴스를 만나다 오늘은 현직 교사 한 분을 모시고 이 문제에 집중적으로 들여다봅니다. 용인 둔전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하동준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집회가 완전히 끝났다기보다는 일단 한 주 정도 쉬어가자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이번 주는 법안 소위 결과를 좀 지켜보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교권 4법에 대해서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또 이어서 다음 날인 9월 8일에 또 안타까운 소식이 또 전해지면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좀 그 사안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한 선생님께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9월 16일에 다시 내가 집회를 같이 시작해 보겠다라고 지금 제안해서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을 계기로 이 집회가 시작됐고 이후에 대전에서 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특히 그분은 그 교사 집회에도 참석을 하다가 끝내 그런 선택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 동료 교사분들의 충격이 클 것 같아요. 무력감이나 답답함 호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네. 또 동료를 또 잃었다는 슬픔에 또 빠지신 분들, 그리고 교육당국의 대처가 왜 이렇게 미흡한가에 대해서 질타를 하시는 분들까지 이른바 전반적인 충격이나 분노가 말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정확한 조사가 있어야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대전 교사의 경우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교권 추락을 논할 때 자주 등장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비일비재한 일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3학년 아이가 한글을 전혀 못 떼고 있어서 매일 알림장 쓰기랑 교과서에 나오는 간단한 문장 쓰기 3개 정도를 지도를 며칠 했는데 보호자가 바로 교장실로 찾아와서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가혹한 지도를 하는 담임교사를 당장 교체해라, 이런 민원을 받아본 적도 있고. 예. 그리고 방법적으로 잘못된 이제 악성 민원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많이 보도됐던 것처럼 폭력이나 욕설, 이런 협박, 이런 민원들이겠죠. 욕설이나 협박, 폭력 협박 같은 경우에는 조사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 많은 사례여서 네. 겪으시는 선생님들 너무 많으시고요. 자, 일주일 전쯤이죠. 교육부와의 간담회에 참석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가 정서적인 학대로 곡해되면서 기분상해죄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기분상해죄, 그러니까 기분을 상하게 한 죄. 그만큼 이제 훈육 자체가 힘들어졌다는 얘기겠죠. 네, 훈육이라고 하면 흔히들 아이들을 혼내고 벌 주는 거를 생각하시는데, 원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이 정당하게 해야 될 일을 배우는 과정을 가르치는 걸 훈육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 불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을 참아내면서 성장하는 것인데, 선생님들께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지금 이 문제가 아동학대의 문제로 지금 넘어가는 거를 가장 힘들어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집회나 선생님들 정책 토론에서도 계속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를 개정해야 된다라고 지금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원래 이 법 자체가 저희가 이제 찾아본 바로는 가정이나 시설 같은 데서 학대당하면 안 되는 환경에서 보호받아야 될 환경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지키려고 만들어진 법안인데, 지금 이 법안이, 이 법률이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을 아이가 기분이 상했다, 그래서 정서학대다라고 네. 선생님들을 공격하거나 또는 곤란에 빠뜨리는 무기처럼 지금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고요. 오래전에는 이제 선생님들의 체벌이 종종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그 반대, 그러니까 학생이 교사를 때리는 일까지 왕왕 벌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뭐 가볍게는 수업의 흐름을 끊거나 방해하는 수준부터 아니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교사를 폭력을 휘두른다든지 또는 뭐 코로나 이후에 크게 또 이제 문제가 됐던 것들은 사이버 폭력이라 뭐 초상권 침해 네. 이런 문제들. 그런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사실 어떠한 수단, 이거를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지금 상태입니다. 자, 어쩌다 우리 공교육이 이 지경까지 왔는지 참담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게 오래도록 골마온 문제일 텐데 대체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느끼시기에는 이러한 뭐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일단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 악성 민원으로부터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선생님이나 학교가 책임져야 될 과도한 책임의 전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상황을 만들었다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을, 아이들을 같이 지도하는 교육의 동반자라고 보기보다는 단순히 학교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냥 서비스 종사자로 이렇게 보기 때문이라고 많은 선생님들 생각하시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동복지법 개정 논의가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교육 활동 자체가 일상적이고 공공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이 교육 활동이 왜 정서 학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좀 빠르게 내려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집회에 나왔던 구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교사는 가르치고 싶다, 학생은 배우고 싶다입니다. 정말 당연하게 해야 될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는 이 현장에 대한 안타까운 절박한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사는 가르치고 싶다, 학생은 배우고 싶다, 이 집회 문구처럼 아주 기본적인, 정말로 기초적인 이 교육 체제가 빨리 바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동준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고등학교, 지난 6월 말 이 학교 2학년 학생 A군은 담임교사 B씨를 폭행했습니다. 제비뽑기로 정한 자리 배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A군은 담임교사에게 항의하며 자리를 바꿔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B씨가 같은 반 친구들과의 약속이니 바꿔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A군은 주먹을 휘둘러 얼굴 등을 때렸습니다. 폭행은 수차례 이어졌고 B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B씨는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출근했습니다. 학교 측은 사건 발생 닷새 만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을 퇴학 조치했습니다. 학교에는 이제 교육청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잖아요. 매뉴얼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A군과 합의한 B교사가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광주시 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퇴원 뒤 출근하면서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해온 교사 B씨는 심리치료를 계속 받아왔지만 후유증에 시달리다 최근 다시 병가를 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사망한 교사가 근무했던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어제도 추모 행렬은 이어졌습니다. 아직 진상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여기 선생님께서 겪으신 일을 매해 거의 겪어왔고요. 이렇게 학교 현장이 변하지 않고 선생님들께서 이런 부당한 일을 참고 견뎌내셔야 한다는 점이 선생님만의 일이 아니라 저희 모두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저 일이 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해당 교사가 숨지기 약 2주일 전 쓴 일기가 어제 공개됐는데 학생 생활 지도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사노조연맹이 개설한 사이트에는 악성 민원 사례가 쏟아졌습니다. 학부모가 수시로 교사 개인 휴대전화로 수십 통의 전화를 걸거나 교무실로 찾아와 폭언을 퍼부었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심지어 미혼 교사의 결혼식까지 참견하고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교권 침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지난달 수업 시간에 교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은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숨진 교사의 동료들에 대해 심리상담도 진행했습니다. 교육당국의 진상조사는 이르면 오늘 시작됩니다. 교육부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권을 회복할 수 있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교원단체들과 가진 교권보호 관련 기자회견장에는 사립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 사망한 교사의 유가족이 방문해 진상규명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생에게 전학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서울 양천구 모 초등학교는 어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6학년 학생 A군에 대한 전학을 결정했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퇴학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학이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A군은 지난달 30일 교실에서 담임인 B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과 몸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학교폭력 책임교사. 사과를 중재하다가 인권위 제소와 함께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습니다. 신고한 그 근거는 뭔가요? 수업을 침해했다. 그다음에 공개적으로 아이들 앞에서 망신해주는 정서를 학대했다. 그다음에 가해 관련자라 하지 않고 가해자라고 했다. 무혐의 통보까지 7개월. 수업하랴 경찰 조사받으랴 지금까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짜잘한 것들 다 문제 삼아가지고 계속 날라와요. 이러다 또 당할까 그런 트라우마가 있긴 해요. 또 다른 학교의 학폭 책임교사. 규정에 따라 학폭 처리 조치를 안내했다가 협박범으로 몰렸습니다. 전학 얘기가 협박이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걸로 협박을 했다. 그래서 이제 협박죄로 고소를 당하게 됐죠. 졸업 3일 남겨놓고요. 무혐의로 끝났지만 한때 파렴치한 교사로 몰렸다는 자괴감에 수년째 심리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잠을 못 자는 거는 다반사고요. 아마 죽을 때까지는 갖고 가지 않겠어요?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운명인 것 같아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소속 교사 6천여 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거나 신고당한 동료 교사를 봤다고 답했습니다. 유죄 확정 비율은 1.5%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반드시 한 명씩 두도록 한 학폭 책임교사. 소송 위협 등에 모두가 꺼리는 자리가 됐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